자,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 38번째입니다. 소련군은 포고문처럼 행동했나요? 지난번 문 37째 시간에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주장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었는데 답은 소련군은 해방군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45년 8월 26일 평양에 도착한 소련 지하스코프 연설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볼셰비기당과 소련 정부가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소련을 해방시키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이곳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서를 당신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의 인민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의 손에 권력을 장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미래를 건설하십시오. 우리는 당분간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며 당신들의 새 생활 건설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 요구를 잔뜩 늘어놨는데 과연 이런 연설문 또는 지하스코프의 연설문처럼 그렇게 소련 군대가 해방군으로서 행동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은 뭡니까? 아니올시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련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서 포고문과 전혀 상반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45년 9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사관 수주달레프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꼭지,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수공업은 일본의 침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생겨났으므로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만큼 그것들을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탈취해야 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침략 정책, 조선으로부터 침략 정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일본의 군수공업이 일으켜졌기 때문에 또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침략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본으로부터 탈취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북조선에 위치한 두 번째 꼭지입니다. 북조선에 위치한 일본의 모든 군수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하여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 전킥이 됐으므로 붉은 군대의 전리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조선에 있는 일본이 세운 모든 군수공장들은 일본 군대를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적군이 전리품으로 정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 꼭지입니다. 북조선에 위치한 일본의 모든 군수공장들은 이 전쟁 배상의 일부로 또 소비에트 러시아가 출발한 이후 현재까지 일본이 소련에 끼친 엄청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소련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즉 북조선의 모든 일본이 세운 군수공장들은 전쟁 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소련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배상금조로 북한에 있는 모든 군수공업 공장들의 물품을 뜯어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소련의 정책적 착취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소련 점령군은 1945년에만 수풍발전소의 발전기 세대, 원산의 조선석유회사의 모든 기계들, 함흥의 화학회사, 모토미아의 6만 킬로와트 변압기, 청진의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모든 기계들, 전남포의 제련소의 금, 아연, 구리, 244섬의 곡식 등을 소련으로 강제로 강탈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스티코프 비망록에도 나는 북조선에서 많은 비료를 가져가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군용 열차에서
우리 군인들이 하차하여 주민들에게 난폭하게 굴고 약탈 행위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살인까지 범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째, 김학준의 북한의 역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꼭지입니다. 평남인민정치위원회의 재정부장 김병연은 소련 군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도내 은행의 총예금액 중 그 반분인 3천만 엔을 도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줄 뻔히 알면서도 소련 군사령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안북도 인민위원회도 붉은 군대 접대비를 지출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둘째 꼭지.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들은 미화로 7억과 8억 사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꼭지. 은행에서는 일본인들의 예금은 물론 조선인들의 예금도 빼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김학준의 북한의 역사책에 써있는 글입니다. 자, 또한 수풍발전소의 발전 설비를 포함하여 1946년 5월 1일까지 반출해간 목록에는 3,460만 엔의 전리품과 신상품이 소련으로 반출되었습니다. 반출된 제품 중에는 1,500kg의 금과 5톤의 은이 포함된 4,261톤의 구리와 납광석, 78톤의 페로텅스텐, 1,555톤의 형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석탄 생산 감소에 따라 조업을 중단한 일부 석탄 공업 기업소를 폐쇄하고 모든 고가 장비를 철거해서 소련으로 반출해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흑색 금속 공업 분야에서는 북한 공업과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연산 18만 톤 규모의 설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해 소련으로 반출하였으며 5개의 알루미늄 공장 가운데 4개를 철거 반출하였습니다. 그 외 소련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 각지에서 건물, 쌀, 면포, 기타 생활 필수품 약 40억 원가량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45년 북한의 곡물은 1108만 5천여 석이었는데 이 중 244만 석이 소련 군대에 공출되었습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레베데프는 스스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베데프가 기록한 겁니다. 소련군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의 지주와 자본가가 없는 국가, 즉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는 의욕을 갖도록 고취시켰다 라고 말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북한의 각 지역에 개설된 소련군의 군경무사령부가 주동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련군 경무사령부의 존재는 민주적인 사회조직 사업과 민주적인 사회개혁을 방해하는 반인민적인 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글이죠. 또 로마넨코는 연해주 군관부의 군사위원 스티코프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평양에만 17개의 비밀 처형장을 설치해 공포정치를 실시했다. 지방에는 경무사령부 컨트라지베트를 설치해 공산화 과정 전체를 관장하도록 했다 라고 하였던 겁니다. 평양에만 17개의 비밀 처형장을 설치해서 공포정치를 실시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례처럼 소련군은 북한에서 공산혁명에 방해되는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엄청난 착취를 자행하였는데 이런 군인을 해방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이러함에도 김달삼은 그 연설에서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극찬해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군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주면 해주었지 산업시설을 뜯어가거나 비료, 식량, 광물, 기계, 은행의 예금 등을 강탈해 간 사실이 거의 전무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미군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미군이 점령군이다, 소련은 해방군이었다,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 39번째입니다. 38선을 그은 미국에게 한국 분단의 책임이 있나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들의 한이고 불행의 씨앗인 한반도 불안 문제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당시 명과 일본 사이에도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896년 6월에 일본이 러시아의 북위 38도 39도 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을 제의했으나 그때 한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가 일단 거부했고 1903년 10월에는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39도 선으로 양분하자고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포위된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평소 군사적, 외교적, 정신적 무장을 공고히 하여 그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38선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 당시 미국 트루먼을 대통령을 수행한 군사 지도자와 소련 스탈린을 수행한 군사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 진영끼리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38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다는 거죠. 1945년 8월 10일 미 전쟁부 차관보 맥클로이가 한반도에서 소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딘 러스크 육군대령과 찰스 본스틸 육군대령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38선을 획정한 안을 가지고 국무부, 전쟁부, 해군부, 삼성조정위원회에 건의하여 8월 12일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8월 15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안을 당일 스탈린에게 통고하자 스탈린은 16일 미국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된 것입니다. 이게 김학준 교수의 북한의 역사 1권에 나옵니다. 미국이 38도 분할선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소련의 진격을 소련이 한반도로 내려오는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38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일단 소련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38선은 미국이 먼저 제의했지만 소련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38선은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선이라고 해야 정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38선 획정을 먼저 제안했다고 해서 영구분단 책임을 미국에 지우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당시 소련군과 미군 부대의 위치와 한반도 진출 일정을 보면 미소 간 38선을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